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필기 전형이나 아니면 어떤 서류 전형을 거쳐서 대망의 이제 면접을 아마 보시게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을 대기하시거나 이제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1차 면접, 그 실무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 면접에서 좀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좀 자기를 꼭 소개한다 이제 해야 한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면접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해서 해당되는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술 스택을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조금 하고. 어쨌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서류 전형부터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류 전형은 거의 다 이제 패스하고 이제 필기 전형 어떻게 붙어가지고 면접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해당되는 그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은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 무기가 그 다양한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네카라쿠베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접 시간이 뭐 1시간부터 시작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다대일 면접에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요새는 다 이제 면접으로 보니까 이제 그거는 둘째 치고 실제 공공기관 기준으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질문들이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무 면접에서. 저는 뭐 2, 30개 들어왔는데요. 꼬리 질문 빼고요. 메인 질문 자체가 6개에서 7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첫 번째 자기소개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런 이제 기술적인 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해왔던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알바를 여러분들이 뽑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편의점 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원자가 있고 B라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알바를 뽑아야 돼요. 처음에는 토익이 900 이제 900대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어요. B라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1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무도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 뽑나요? 스펙 있는 사람 뽑나요? 아니죠. 알바 편의점에 맞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이거다. A는 B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채용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뇌리에 박혀야 돼요. 그 뇌리에 박히려면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잘하고 내가 이것을 못하고 내가 이것을 장점으로 둘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단점으로 둘 수도 있고요.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자꾸 속이려고 해요. 예. 이 면접을 보면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깨갱하고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뒤로 도망쳐요. 그럼 왜 그 짧은 시간의 면접 동안 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IT 기업이 좀 심한데요. 뭐 그 특정 기업은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특정 기업은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특정 IT 기업이 심합니다. 예, 특정 IT 기업이 심해서 그 면접관이 사실 자기네들이 쓰는 스택 같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거나 최근에 공부했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IT 기업이어서 이 사람이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제 최근에 공부하거나 이제 이런 쪽 관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더라도 그런 흐름이나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공기업이 또 약간 좀 이런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툭 던집니다. 자기네들도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거는 면접관들이 100%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면접관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있는 질문들을 잘 모르겠죠. 하지만 면접 질문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반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니까 일단 툭 던져보고, 왜냐면 내가 갑을 관계에서 갑에 있으니까 일단 뭐 던져보고, 아 모르네요 하면 이 사람 점수 안 주는 거고, 세부적으로 뭔가 잘 얘기한다 라고 하면 뭔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실무 면접은 결국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 돼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다 해요. 저 이거 쉽던데요? 그러면서 뭐 기술적인 스택이나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면접관들은 피곤해요. 예,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공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네카라쿠베 같은 그런 영입을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하나 면접이에요. 예. 하루에 한두 개. 예. 하루에 한두 개의 면접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체력이 남아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공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뒷받침 돼야 됩니다. 자신감이. 아, 나는 이건 할 수 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었고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테크니션이 아닙니다. 테크니션이 아니고요. 리서처가 아닙니다. 연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리서처가 개발해 놓은 그런 모델들을 우리는 활용해서 IT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테크니션은 그거죠.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내가 그것을 체득하는 그 과정들. 하지만 우리는 엔지니어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대학교에 뭐 테크니션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컴퓨터 테크니션 이렇게 돼 있나요? 컴퓨터 엔지니어링. 뭔가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 안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엔지니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왼쪽 보면 이제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가 일부 좀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항상 아니면 자소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비즈니스 플랜에서만 얘기해요.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관리하는 그 회사다. 예, 연금 회사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뭐 대한민국 뭐 이제 뭐 예전부터 뭐 국민 뭐 그런 연금들을 뭐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쌓아왔다. 그거는 비즈니스 플랜이고요. 예.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 플랜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지금 쓰시는 분들, 자소서에 내가 그냥 구글링 검색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비즈니스 플랜을 쓰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고유 목표. 근데 우리는 전산직이고 IT고 IT 엔지니어로서는 BP 비즈니스 목표는 같이 하는 거죠. 예, 어쨌든 하나의 회사잖아요. 공항 비즈니스 목표가 뭡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물류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그런 플랫폼 아닙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목표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목표 이루기 위한 IT 기술을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전산 IT 컴퓨터 사이언스 직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자소서를 만약에 저는 뭐 이제 공항 가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대한민국 뭐 공항 뭐 국제 공항 인증 뭐 1단계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IT 기술을 어떻게 접목했고 그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새 나오는 것들 지금 좀 시기가 좀 지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지적공사라든지 LX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뭔가 솔루션을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사이니지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메인으로 테마를 잡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목표를 같이 하기 위한 IT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제발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를 설명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자소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 쓰기 쉬우니까. 나는 그냥 공주모하고 닥치사 막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여기 회사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좀 기업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장터 분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기술 블로그나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잘 확인하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크레덴셜 그런 인포메이션들, 그러니까 뭔가 사업 기밀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술 블로그나 JD나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제 코디너리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회사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프론트엔드하고 뭐 데이터는 어떤 것들을 하둡 쓰고 뭐 이제 데브옵스에서 뭐 젠킨스라든지 뭐 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이쪽에서 내가 주력 언어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 인프라 운영이라고 하면 뭔가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 플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기획부서라든지 그런 총괄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IT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우리는 2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단계. 2단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2단계부터. 왜냐하면 IT 플랜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비즈니스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직군들이 힘을 합해서 그 비즈니스 플랜을 목표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IT가 먼저 앞서 나가면 비즈니스 플랜은 완전 그냥 껌딱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자소서를 그냥 회사에 대한 소개를 썼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더 많은 정보 문의는 디스코드 채널 및 인프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하단 댓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